네, 비트코인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곧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 이게 트위터, 현재 이름 X의 페이먼트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자, 트위터가 지불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기 코인도 연관이 돼 있죠. 네,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점에서 놀라실 겁니다. 바이든 후보 사퇴, 사실상 기정사실로 가는 것 같습니다. 후보 사퇴 압박 전선에 오바마가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자진 탈퇴할 거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천문학적 규모의 거부들이, 은행들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것도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엄청난 일인 게 맞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마도 궁극적인 의미의 글로벌 비트코인화가 시작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하는 사건인데요. 네,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마치 금을 보유하듯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국가 간 비트코인 확보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국가가 비트코인 보유 경쟁을 하면요,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기업들도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 지금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점프해 있을 걸로 봅니다.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자 25일부터 27일까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 트럼프가 참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했었죠. 근데요, 트럼프가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에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는 공약을 발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데니스 포터, 비트코인을 공부하면 이 모를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이 정치권을 상대로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왜 미국 사회에 이익이 되는지를 교육하고 로비하고 홍보를 해오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데니스 포터가 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충격적인데, 자, 신뢰할 수 있는 소스한테서 나온 얘기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에서 내가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적극적인 것은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리고 트럼프가 어쩌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그걸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거,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됩니다. 네, 이 전문 트레이더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사업을 하는 이 데이브 와이즈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디지털 포트녹스가 나온다, 출시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경우, 자, 켄터키주 포트녹스에 있는 이 켄터키주 포트녹스에 군대가 지키는 미국 금괴 보관소가 있는 것처럼 미국이 정부 자산인 비트코인을 지키는 비트코인 보관소를 운영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트럼프가요,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나간다면,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이 사법기관에서 몰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좀 가끔씩 팔고 있는 비트코인, 정부 비트코인, 자, 이걸 새로 만드는 비트코인 보관소에 옮겨서 자산으로 보유하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2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가요, 다음 주에 연설에서 이 공약으로 발표를 한다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그 첫 출발점이 되는 이벤트가 될 겁니다. 스케일이 다른 변화, 이거 천천히 일어나지만 한순간에 세상을 바꿉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현재 이름은 X지만 저는 아직 트위터가 편해서 그냥 트위터로 부르는데요. 하여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있는 로켓 회사 이 스페이스 X의 본사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있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옮기는 겁니다. 머스크가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고 트위터 스페이스X 본사를 테슬라 본사를 옮긴 것처럼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한 결정적인 계기는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 다수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만들고 주지사가 서명한 트랜스젠더 관련 법 때문인데요. 자, 미국에 있는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만든 법인데, 자, 이 법은요, 주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공립학교, 이 구체적으로 의무교육 과정인 킨더 같은 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12학년까지 통상 미국에서 K-12, 킨더 같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년까지라고 부르는 이 과정의 교육시설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법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예를 들어보면 유치원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남학생이 학교에서 나는 정신적으로 여자다라고 하거나 어떤 여학생이 나는 몸만 여자고 나는 실제 남자다 이렇게 학교에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나를 남자가 아닌 여자로 불러달라고 하고 여학생 화장실, 샤워실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이름을 여자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학생은 나를 남자로 불러달라고 하고 여학생 화장실 그러니까 남학생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름을 남자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자, 이 경우에 선생님은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부모한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녀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모한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한테 알릴 경우에 학생이 고통을 받고 안전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측이 부모에게 알리는 걸 금지하는 게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법의 내용입니다. 법을 만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주지사 이 법을 옹호한 트랜스젠더 단체 쪽 이 부모들 트랜스젠더 단체 쪽의 주장은 트랜스젠더 학생을 위해서 안전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법에 강하게 반대를 해온 학부모 단체들은 부모 자식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법이자 성장 단계의 아이들이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되면 부모와 함께 소통을 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교육을 이념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날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대하고 나아가서 사춘기가 오지 않도록 하는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자, 이런 일이 부모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이런 소송도 그와 관련된 소송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선생이 이 소송을 보면요. 학교와 이 선생이 중학생 딸한테 너는 트랜스젠더일 수 있다고 교육을 하고 확신을 시키고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해당 교육청이 부모한테 10만 달러를 주고 합의한 사건도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게 바로 관련된 소송의 소장이었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통과를 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은 교사와 학교가 부모한테 그런 내용을 알리지 않을 수 있게 알리지 못하게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자, 법이 통과되니까 곧바로 학부모 단체와 한 교육청이 헌법에 보장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알려진 것처럼 개인적인 그런 또 스토리가 있죠. 아들 한 명이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나는 여성이다 이렇게 트랜스젠더 선언을 하고 이름을 여성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성전환 수술까지 했는지는 확인되진 않았고요. LA 근처의 이른바 진보 성향 사립학교에서 아이를 망쳐놨다. 그 아이가 부자들은 악마라고 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끊은 것도 그렇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급진적인 좌파 학교 교육이 아이를 망쳤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게 일론 머스크죠. 자, 이번에 법이 통과되니까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이런 데서 우리 직원들이 애를 키우게 하기도 할 수도 없다. 자, 이러면서 나는 텍사스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홈리스의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거리에서 안전하게 마약을 할 수 있게 깨끗한 주사기와 장소를 홈리스한테 제공하고
자, 이런 정책을 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살고 싶지 않은 도시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자, 이런 법까지 만들었으니 더 이상은 여기 못 있겠고 나는 텍사스로 가겠다. 지금 뭐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트위터 본사를 옮기는데 중요한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트위터가 지불 결제 서비스 금융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는 시에서 만든 세금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18년에 샌프란시스코가 새롭게 만든 세금법, 이게 세법, 이게 기업한테 물리는 기업세인데 총수입세라는 건데 기업한테 소득세를 물릴 때 이 매출 금액 금액도 아니고 회사가 처리한 모든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매출액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사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회사가 처리한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거, 이건 지불결제 회사 기준으로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자 카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해 동안 처리한 결제 금액이 뭐 1억 달러라고 하면 거기서 수수료로 이 비자 카드가 얼마를 벌었는지와 관계없이 1억 달러, 이 처리한 결제 금액 1억 달러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건데요. 머스크 얘기는요. 자, 스트라이프, 블록, 비자 같은 이런 많은 회사들이 금융 결제 회사들이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게 바로 그 법 때문이었고 트위터가 이제 지불 결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세일즈포스의 창업자, 이 CEO 마크 베니오프, 자, 이 사람도 머스크 말, 당신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보면 자, 이렇게 동의한다고 하죠. 이렇게 동의할 정도인 걸 보면 머스크가 트위터 본사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 때문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빠르면요 다음 주 초 아니면 정말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주말에 바이든이 대선 후보 사퇴 발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돈 놓고 돈 먹는 베팅을 하는 폴리마켓에서 사퇴 가능성 9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덩달아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 바이든이 물러나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 60% 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오바마가요. 보면 오바마가 주변에다가 이제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 바이든 후보 바이든 안 된다. 주변에다 바이든으로 가면 안 된다. 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오고 또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기로 한 것 같다는 뉴욕 타임즈 보도도 나오고 심지어 CNN까지도 바이든 끝났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 이제 바이든이 사임하기로 합의했다, 후보 사퇴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요, 카말라를 후보로 밀지 아니면 몇 명 붙여서 짧게 경선을 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뽑을지 그 결정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